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청약 지도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청약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청약 지도입니다. 자, 집이 없어도 혹은 집이 있어도 왜 청약에 주목해야 하는가? 최신 분양 아파트 경쟁률 및 가점 분석. 2019년 이후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분양 예정 물량 수로, 이게 물량은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을 알면은 지방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9.13 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청약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다주택자를 위한 미분양, 미계약, 물량 확보 전략,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약 지도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요, 정지영 지음 다산북스에서 19년 3월에 나온 책입니다. 3월에 나와서 아마 3기 신도시까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이라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림과 그래프 등을 많이 수록했더라고요. 그 지도 같은 것도 많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를 따라 처음 아파트에 가본 날, 그때의 충격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친구를 따라 아파트에 가본 날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꿈같은 집,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늑함에 말문을 잃을 정도였다. 식탁 위에 매달린 작은 조명까지도 반짝였고, 그런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정말 부러웠다. 우리는 왜 이런 곳에서 살지 못하는 걸까? 저 수많은 아파트 불빛 중에 왜 우리 집은 없는 걸까? 친구네 집에서 나와 우리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다. 헛헛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날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꿈이 되었다. 실제로 밤에 꿈도 많이 꿨다고 합니다. 말하는 꿈, 그러나 그때는 꿈은 현실이 되기에 너무도 먼 이야기였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가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아파트에 드나들다 보니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바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턱을 넘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더욱 간절해졌다.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하는 길이 너무도 멀고 험했고 직장 동료의 자취방에 월세만 보태어 얹혀 사는 일 역시 내 맘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짜 내 집, 새 아파트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조금 더 빨리 재테크를 할 수 있고 그 부동산 쪽에 눈을 돌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좀 절실해야만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절실하게 느끼면, 이분이 그때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결혼 전이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이후에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혼 전이어서 조금 더 일찍 젊은 나이에 하면 조금 더 쉽게 오랜 기간 동안, 재테크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결국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권의 책으로 청약과 분양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청약에 대한 마인드를 다지는 일부터 청약의 기초와 실전 지식을 쌓고 전략을 배워 대안까지 도출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사례를 상세히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어떻게 하면 똘똘한 새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 책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선택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네요. 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많이 알고 있다시피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납입 횟수와 금액, 청약 통장 유지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청약 통장이 없다면 하루라도 일찍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두는 편이 좋다고 하네요. 이 책이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사회초년생에게 입사 선물로 권해줄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희망의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이 시대 모든 무주택자들에게 이 책이 맞춤형 청약 도우미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모두의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 꿈은 빨리 꿀수록 그리고 젊을수록 더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당신이 청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이유를 읽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약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바로 자신에게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고민하지 않고 줄곧 자신이 살고 싶은 집, 단점이 하나라도 적은 집만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타입은 이미 안중에도 없고 모두의 워너비만 쳐다보게 된다. 그 와중에도 이걸 선택해 마라 하고 한참을 고민한다. 결국 모든 선택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청약 도전에서 탄력의 쓰라림을 맛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입니다. 청약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신의 가점이나 자기 기준, 자금 상황이 어떤지는 후순위로 생각하고 일단 갖고 싶은 아파트를 찾는 데에 더 몰두한다. 내 점수가 어떤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상향 안정 지원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무작정 나는 스카이 대학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한다. 사실 어떤 물건이든 구매할 때 가장 크게 휘둘리게 되는 요인이 베스트셀러 인증이다. 옷을 살 때도 유행하는 옷을 사고 밥을 먹을 때도 맛집이라고 검증된 가게를 찾아가며 음악 한 곳을 골라도 인기 차트 상단에서 고른다.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더 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은 기회가 아주 제한된 상품이다. 내가 정말로 갖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가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데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를 기웃거리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셋째는 아파트는 항상 비싸다고 생각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다. 분양가는 매직먼이라는 것이다. 늘 비싸다고 이야기하지만 입주 시점이 되면 그때의 분양가가 결코 비싸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16년 6월에 레미안 개포 루체하임이 분양되었을 때 사람들은 일원동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며 그야말로 난리였다. 그런데 완판이 됐다. 나는 그때 또 한 번 느꼈다. 서울의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구나 라고. 그리고 실제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올라 18년 11월에 입주 시점이 되자 시세는 분양가 대비 많게는 6억 원 이상 높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구슬에 오르는 단지일수록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수시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이목이 쏠린다는 단지는 결국 오르게 되어 있다. 분양가는 건설에서 결정한다. 건설사에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미분양이 없게 하는 것이다. 철저한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판을 목표로 분양가를 책정한다. 절대 미분양이 날 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만약 누구나 탐내는 아파트가 예상보다 훨씬 싸게 나왔다고 하면 당신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는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통장에 몰리는 단지에 당첨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과 가까울 것이니 말이다. 요컨대 아파트 청약은 당첨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좋은 아파트를 고르고 또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당첨되기 위해 청약을 하는 것이니, 그러니 소신 지원보다는 안전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눈치 작전을 잘 써야 한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부터 고민한 뒤 전략을 짜보도록 하자. 내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곳에 행운이 숨어 있을지도 모를 테니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해가지고 과감한 첫 도전부터 38세 싱글남 강남 새아파트 장만하다. 또 그리고 가점 낮은 무주택자 3번의 청약 기회를 잡아라 등 이렇게 청약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년 서울 30점대 최적 가점 지도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그 가격이 점수가 되면 당첨이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18년 한 해 서울 최저 가점 지도 이렇게 18년 동안 18년에 나왔던 거에 또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플랜을 짜는 방법, 실전 지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당첨 확률을 높이는 선택을 하라.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년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이 이렇게 도표로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 지도들하고 그리고 그래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동산에 관한 책은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이렇게 좀 더 유익하지 않았나 싶고요. 모두 다 새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발췌한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장들. 많은 아파트 가운데 어떤 특징을 가진 단지에 주목해야 할까? 우선 주변에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는 단지가 좋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 많다는 건 계속 경쟁자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지금은 막상 신축 물건이 귀하겠지만 예정된 입주 물량이 생기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량 앞에 장사 없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또 각자의 기준에서 실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단지를 찾아보기 바란다. 직장 위치, 학교, 교통 등 오래 살아도 무리가 없고 필요한 환경에 갖춰져 있는 단지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물론 저렴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면 더욱 좋다. 추천할 만한 단지를 몇 군데 꼽아보자면 세대수가 많은 단지인 강동구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래 물량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에 또 보면 자세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자,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삶의 터전이자 나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힘들게 모은 종잣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각자의 선택일 테지만 나는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의 말이다. 그리고 당신의 내 집을 위해 적극적으로 청약을 이용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약을 잘 알아야 한다. 알아야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해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무리 청약이 로또라고 하지만 그게 나랑 상관 있는 일이겠어? 책 한 권 본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책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자신만의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책을 쓴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청약이라는 여정의 방향은 플랜에 달려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헤매지 않고 순탄하게 고지를 점령하며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청약 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